러시아 수도 모스크바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공습 경보와 드론 요격 소리 속에 깨어나며 전쟁이 자국의 안방까지 도달했다는 명백한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최근 모스크바 지역을 겨냥해 감행한 대규모 드론 공세는 단순한 전술적 타격을 넘어 러시아 영토, 그 어떤 곳도 우크라이나의 화력 사정권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크렘린궁에 전달하려는 의도적이고 계산된 전략적 소통의 일환입니다. 이번 작전은 절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철저한 군사 교리에 따른 것이며, 우크라이나가 단행한 이번 공격의 파장은 향후 이 전쟁이 전개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타격의 무게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을 짚어보아야 합니다. 러시아는 이번 공격 직전 우크라이나 전역에 탄도 및 순항미사일 47발과 약 1600대의 드론을 사흘 동안 쉼없이 퍼붓는 등 이번 전쟁을 통틀어 가장 가혹한 폭격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키이우와 드니프로, 오데사 등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의 주거지역이 파괴되고 핵심 인프라가 훼손되었으며, 수년간 공습을 견뎌온 도심 곳곳이 다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압도적인 화력을 투사해 우크라이나 민간인의 사기를 꺾고 방공망을 무력화하려는 러시아의 정규전 방식에 맞서 우크라이나는 외교적 구원을 기다리는 대신 자체 개발한 장거리 타격 드론을 활용해 모스크바 지역에 대한 1년 만에 최대 규모 협동 드론 공격으로 응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당국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번 작전에는 우크라이나가 전쟁 기간 중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고도화해온 장거리 타격 시스템 3종류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트 엔진을 탑재한 RS 윈 바르스로 작전 반경은 700에서 800km, 탑재 중량은 약 100kg에 달합니다. 이는 상용 드론을 개조한 수준이 아니라 상당한 거리를 빠른 속도로 비행해 견고한 군사산업 목표물에 심각한 구조적 피해를 입힐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군용 타격 시스템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구소련의 방대한 방산 기반을 물려받은 러시아와 달리 전시 상황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자체 생산해냈다는 점은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스템인 파이어포인트 FP1은 최대 1600km의 작전 반경과 최대 113kg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장거리 자살폭탄 드론입니다. 1600km라는 비행거리는 우크라이나 후방의 비교적 안전한 지역에서 러시아 심장부 깊숙한 곳에 표적을 타격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그동안 우크라이나의 타격 범위를 벗어난 곳에 민감한 물류 허브와 생산시설, 지휘 인프라를 배치해왔던 러시아 군사 계획가들의 기존 계산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술적 세부 사항이 부분적으로 베일에 쌓인 세 번째 플랫폼 바르스 SM 글래디에이터까지 동시에 실전에 투입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비행 프로필과 탑재량, 레이더 반사 면적이 각기 다른 다변화된 드론 생태계를 동시에 운용함으로써 단일 방공 시스템으로는 한 번에 방어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타격망을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이번 대규모 드론 공세의 핵심은 단순히 장거리 비행 능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타격한 표적의 성격과 이를 통해 드러난 정보 수집 및 분석 역량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관계자들의 발표에 따르면 모스크바 지역에서 타격을 입은 주요 표적 중 하나는 러시아의 정밀 유도 무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마이크로 회로 등 고도의 전자부품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앙스트렘 공장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심리적 효과를 노리고 모스크바 인근에 무작위로 드론을 발사한 것이 아니라 자국 도시들을 공습하는 데 사용되는 러시아 미사일과 유도 탄약의 공급망 내부 특정 노드를 정확히 식별하고 정밀 타격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정밀 타격은 러시아 군사산업 네트워크 깊숙이 우크라이나의 정보력이 침투해 있음을 시사합니다. 전략적 관점에서 볼 때 상대국이 미사일과 드론 생산 능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외부로부터의 군사적 보급이 정치적 조건으로 인해 제한적인 상황에서 적의 생산 역량 자체를 직접 공격하는 것은 군사 계획가들이 제시하는 합리적인 대응 원칙과 일치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선에서의 전투를 넘어 러시아가 공세의 템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군사적 기반 자체를 지속적으로 저해하는 작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움직임 속에 지정학적 역학관계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에 대한 드론 타격을 단행한 시점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고위급 회담을 위해 베이징 방문을 준비하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또한 이번 방문은 트럼프와 푸틴 간의 정상회담이 개최된 지 불과 며칠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모스크바가 대규모 드론 타격을 받은 직후 푸틴 대통령이 베이징에 도착한 상황은 외교가에서 상당한 정치적 함의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회담을 통해 경제적, 외교적, 그리고 잠재적 자원 측면에서의 지원을 확인하려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국은 그동안 이 갈등에서 러시아의 정치적 보호막과 경제적 활로를 제공하면서도 서방의 강력한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직접적인 치명적 군사 지원은 자제하는 신중한 노선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 능력이 입증되면서 러시아의 전시 경제와 작전 지속 능력에 가해지는 압박이 커짐에 따라 이러한 역학관계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산 복합체 시설이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되면서 크렘린궁은 방어력을 강화하거나 생산시설을 분산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중요 부품의 대체 공급처를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평화협정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기 시작한 크렘린궁의 입장 변화 역시 면밀한 분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이전까지 외교적 관여를 낮은 우선순위로 치부했던 것과 달리 최근 협상 복귀에 관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군사 분석가들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 능력, 특히 러시아 수도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러시아의 전략적 계산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했다고 해석합니다. 전쟁이 러시아 영토와 동떨어진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만 국한되어 진행될 때는 러시아 국내 정치를 관리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했으나 러시아에서 가장 붐비는 국제공항인 셰레메티에보 공항 인근에 드론 파편이 떨어지고 비행 일정이 취소되며 수도 상공의 공역이 일시적으로 폐쇄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정치적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셰레메티에보 공항 인근에서 발생한 사건은 단순한 시각적 효과를 넘어 국가 물류와 경제 인프라의 취약성을 드러냈으며 모스크바 시민들이 도심 상공에서 가동되는 방공 시스템과 드론 파편을 목격함에 따라 전쟁의 실제 비용이 국내적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모스크바 드론 타격 작전 이후 공식 발표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성장하는 장거리 타격 역량이 전 세계가 이 전쟁을 바라보는 전반적인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동안 지원에 주저하던 파트너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실제 역량을 관찰하며 자국의 입장을 재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이번 상황을 전쟁이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그것이 시작된 장소로 돌아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지원의 수위를 저울질하던 서방 동맹국들을 향한 전략적 메시지로 우크라이나가 작전적 증거를 통해 자국의 도달 범위를 확장하고 있음을 입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전개되고 있는 군사적 균형을 살펴보면 러시아는 여전히 병력 규모, 포병 탄약 재고, 장갑차 수량 등 전반적인 물량 면에서 상당한 우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초기 전술적 실패 이후 드론 군집을 정밀 유도 무기의 대체제로 활용하고 점령지의 다층 방어선을 구축하는 등 소모전에 대응하기 위해 군 구조를 재편해왔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가성비가 높은 자체 생산 장거리 드론을 통해 이러한 소모전의 조건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과거 러시아 군 산복합체의 주요 기지들은 우크라이나의 타격권 밖에 있는 안전한 후방으로 간주되었으나 RS-1 바르스, 파이어포인트 FP-1, 바르스 SM 글래디에이터 등의 배치를 통해 이러한 전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 역시 이에 대응해
사흘간 약 1,600대의 드론과 47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공습의 강도를 대폭 높이며 공세를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과부하 상태로 만들고 인프라를 무력화하려는 고전적인 압박 전술의 일환입니다. 이에 따라 서방 동맹국들 사이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자체 방산 생산 능력을 기술 이전과 금융 파트너십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패트리어트 시스템 등 다층 방공망 아키텍처의 지속적인 재보급 필요성도 함께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앙스템 공장 타격에서 드러난 정확성은 고도화된 정보 수집과 분석의 통합이 군사작전에서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스크바 타격과 경제 인프라 오퍼레이션의 일시적 중단은 러시아 지배 엘리트 계층 및 서방 안보 전문가들에게 현 전쟁의 장기적 궤적이 유동적이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향후 몇 주, 몇 달간의 정세는 미국과 러시아 간의 외교적 움직임, 베이징 회담을 통한 중국의 실질적 지원 여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 대량 생산 지속성, 그리고 유럽 동맹국들의 추가적인 군사 지원 강도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수도 상공에 나타난 드론과 일련의 정밀 타격은 이번 분쟁의 군사적 흐름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실이며 국제사회는 향후 발생할 안보적 파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뉴스 전달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